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제 영상은 특정 주식에 대한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펠로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오고 난 직후였던 2017년쯤이었습니다. 팔로알토의 스탠포드 대학교 바로 옆에 스탠포드 쇼핑몰이라고 불리는 멋진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펠로톤 매장을 처음 본 것입니다. 펠로톤 매장을 들여다보니 저희가 보통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많이 타는 실내 자전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펠로톤이 고급 실내 자전거를 판매하는 신생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아주 대박을 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자전거 가격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조금 내려갔지만 당시에는 가장 싼 펠로톤의 실내용 자전거가 원화로 2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펠로톤은 러닝머신도 판매하고 있는데 얼마 전 270만 원짜리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러닝머신의 경우 가장 싼 제품이 하나로는 약 4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100만 원 수준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내 자전거를 살 수 있는데 200만 원씩이나 주고 펠로톤의 자전거를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처럼 미국에도 피트니스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 피트니스 센터부터 저렴한 곳까지 다양한 피트니스 센터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사람들은 야외에서 조깅하는 것을 무척 선호합니다. 물론 야외에서 사이클링도 많이 합니다. 보통은 운동을 하고 싶으면 피트니스 센터나 야외 조깅 등을 하지 미국에서 굳이 집에 200만 원이 넘는 실내 자전거를 들여놓으려는 수요가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내 자전거는 사놓으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우스갯소리로 값비싼 빨래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급 실내 자전거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미국에서는 특히 더 한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일종의 니치마켓이라 성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00만 원이 넘는 고급 실내 자전거를 판매하는 펠로톤,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4년 전에 펠로톤을 처음 보았을 때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펠로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고 펠로톤은 지난 4년간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작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20불에서 올해 2021년 초 170불까지 폭등을 하여 거의 9배 가까이 주가가 오르는 등 말 그대로 초대박을 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던 3가지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펠로톤은 단순히 실내 자전거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펠로톤은 실내 자전거와 함께 다른 사람과 온라인으로 같이 신나게 사이클링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온라인 사이클링 콘텐츠를 만들어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 회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미국에서는 10년 전쯤부터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소울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사이클링 전용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한국에도 스피닝이라고 불리며 이미 많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수업인데 운동 강도가 보기보다 매우 셉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도 추고 아령도 들고 다양한 동작을 하며 강도 높게 운동하는 수업인데 정말 땀이 줄줄 나고 수업이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운동 강도가 센 편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스피닝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소울사이클 센터가 큰 인기를 끈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 타기 하면 지루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소울사이클은 일단 수업에 들어가면 팡팡 터지는 큰 음악 소리에 정신이 없고 힘들긴 하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은근히 경쟁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물론 운동량은 장난 아니게 많아서 운동도 많이 되고 왠지 뿌듯합니다.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펠로톤의 창업자는 이러한 경험을 집으로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집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소울사이클과 같은 수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스피닝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클링 수업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사의 고급 실내용 자전거와 동시에 같이 판매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최대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어 고가로 일회성으로 판매하고 온라인 수업은 매달 돈을 내는 정기 구독형 서비스로 만들어서 매달 매출이 들어오게끔 한 것입니다. 즉 펠로톤은 단순히 실내 자전거만 파는 것이 아닌 그 자전거를 신나게 탈 수 있게 해주는 컨텐츠도 동시에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대박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2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요? 네, 미국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간과했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한국하고는 시장 사이즈가 틀리다는 점을 제가 간과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니치마켓을 공략하면 사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니치마켓은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시장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타겟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판매를 해야 하므로 매출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펠로톤이 한국에서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판매했다면 미국에서처럼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초기에 구매자가 적어서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시장 사이즈 자체가 틀립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즉,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200만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중상류층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니치마켓은 니치마켓이지만 니치마켓 사이즈가 한국과는 달라서 니치마켓만 잘 잡아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일에 바빠서 운동할 시간을 내기 힘들지만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던 전문직들을 중심으로 펠로톤은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펠로톤의 자전거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운입니다. 펠로톤은 운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펠로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펠로톤의 매출과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도 락다운이 시행되는 바람에 미국의 모든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직장들이 자택근무 체제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밖에서 돈을 많이 안 쓰다 보니 자기 자신을 위한 곳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펠로톤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펠로톤이 어떻게 설립되었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요인은 무엇이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의 창업자는 존 폴리입니다. 존 폴리는 1971년생으로 휴스턴에서 태어났으며 명문 공대인 조지아텍을 1994년 졸업합니다. 이후 폴리는 다양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초콜릿 M&M즈를 만드는 마스라는 회사에서 일했었고 하버드 MBA를 마친 후에는 이바이트라는 회사의 CEO를 역임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 들어간 회사가 미국 최대의 서점 체인 중 하나인 반즈앤노블이었습니다. 이 당시 반즈앤노블에서 임원을 맡고 있었던 폴리는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었고 40대 초반이었는데 자신과 와이프 모두 소울사이클과 같은 자전거 타기 수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바쁘고 아이도 둘이나 있다 보니 점점 자전거 수업에 참석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참석하고 싶은 소울사이클 강사의 수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클래스에 등록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1시간짜리 1회 수업비도 3, 4만원으로 매우 비쌌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오프라인 스피닝 수업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존 폴리는 아이패드 같은 터치스크린이 달린 실내 자전거를 만들고 소울사이클과 같은 수업의 컨텐츠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만들어서 굳이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원하는 강사의 자전거 타기 수업을 들으며 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예전 회사 동료였던 톰 코테스와 이야기하며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의기투합하였는데 이 기업이 바로 펠로톤입니다. 존 폴리는 3명의 공동 창업자를 더 모집하였고 존 폴리를 포함한 5명은 총 4.4억 원을 모아 2012년 초 펠로톤을 최초 설립합니다. 펠로톤은 프랑스 말로 자전거 레이서들 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들은 벤처 캐피털로부터 더 큰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게 보여줄 펠로톤 실내 자전거의 프로토타입, 즉 테스트 자전거를 거의 1년에 걸쳐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 자전거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벤처 캐피탈의 투자자였다면 선뜻 투자를 잘 해주었을까요? 초기 수년간 존 폴리의 펠로톤 사업 아이디어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유는 미국 시장에는 이미 20, 3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좋은 실내 자전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즉 경쟁사들이 수없이도 많은데 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200만원이나 되는 비싼 실내 자전거를 사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펠로톤의 자전거를 아이패드가 달린 실내 자전거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마켓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입증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보라고 한 것입니다. 펠로톤의 사업 모델은 그 당시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이었는데 존 폴리가 시장에서 이 사업의 수요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존 폴리는 그렇다면 몇 번이나 거절을 당했을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존 폴리는 처음 투자금 10밀리언 달러, 하나로 110억 원을 받기까지 무려 4,000번에서 5,000번의 거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100번, 200번이 아니고 무려 5,000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가 5,000번 거절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수년간 존 폴리는
3,000명이 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과 엔젤 투자자들을 만났고 400개가 넘는 투자기관들에 가서 투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간청하며 플루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3, 4명의 서로 다른 투자자들을 만났으며 그중 많은 투자자들이 나중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바람에 한 벤처 캐피탈에 3, 4번 방문했다가 결국 퇴짜를 맞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한 횟수만 따지면 4,000번에서 5,000번도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세카이어 캐피탈, 안데르센 등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 캐피탈들은 줄줄이 펠로톤에 투자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존 폴리는 전혀 흔들리지도 주눅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존 폴리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뉴욕 맨하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작은 부티크 형태의 자전거 수업들이 조용하지만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열기와 인기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를 온라인으로만 가져올 수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2013년 여름에는 킥스타터라는 스타트업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출시되지 않은 제품의 선주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에 자사의 실내 자전거를 올려 입소문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킥스타터에서 모집하려고 했던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모두 선주문 예약이 들어와 목표 금액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킥스타터에서 총 판매 대수가 200대도 넘지 못해 아주 성공적이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존 폴리는 펠로톤 자전거를 더 판매하기 위해 소울사이클이나 플라이휠 클래스가 없는 도시 외곽 지역의 소비자들을 타겟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스피닝 수업을 찾기 힘든 뉴저지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한 고급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 펠로톤의 자전거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 당시 사업 초기에는 자전거를 하루에 5대 팔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펠로톤의 서비스는 천천히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펠로톤은 매장을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버지니아에 총 7개 운영하게 되었고 매출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1월과 2월에 펠로톤의 매출액은 회사의 예상치를 2배나 뛰어넘게 되었고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2015년에는 총 105밀리언 달러, 하나로 1155억 원을 벤처 캐피탈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존 폴리는 들어온 투자금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존 휘트니스 컨텐츠를 만드는 데 모두 쏟아붓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춘 음악 스튜디오를 인수하고 미국 피트니스계의 슈퍼스타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신나는 자전거 타기 수업 영상을 제작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수업도 더 많이 진행합니다. 이제 펠로톤을 타면 22인치의 시원한 모니터에서 언제든 미국 최고 스타 강사들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과 자신이 얼마나 강사를 잘 따라하고 있는지 체크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강사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강사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 동기부여도 엄청나게 된다고 합니다. 강사는 참석자들이 얼마나 빨리 페달을 밟고 있는지 회전수나 속도, 수업시간 동안 주행거리 등이 모두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못 따라오거나 열심히 안 하는 참석자의 경우 이름을 외치면서 분위기를 엄청나게 고조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죽어라 페달을 밟고 선생님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수업 참가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혼자서 자전거 타는 것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동기부여와 채찍질을 하고 있고 다른 참석자들이 열심히 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니 자신도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자전거를 집에서도 열심히 타게 되는 것입니다. 펠로톤을 이용해본 분들 말을 들어보면 경쾌한 음악과 선생님, 참석자들 덕분에 자전거를 타는 동안은 수업에 완벽하게 몰입되어 외부 세계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펠로톤의 자전거 역시 저소음 V벨트와 마그네틱 저항장치를 사용하여 새벽에 타도 누가 옆에서 자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방음시설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에서 도시의 아파트나 맨션에서도 층간소음 없이 탈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운동한 양도 모두 기록이 되어 얼마나 자신의 체력이 향상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2015년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펠로톤은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던 수많은 벤처 캐피탈들과 투자자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2019년 펠로톤은 드디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였고 무려 1.16 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1.3조 원의 투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2020년 펠로톤에게는 기존의 폭발적인 성장에 더욱더 폭발적인 성공을 더해주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펠로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펠로톤의 지난 4년간 실적과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펠로톤의 2017년 매출은 218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2,4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무려 2조 원으로 4년 만에 9배가량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매출이 2배가량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마케팅 및 영업에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하지만 분기별 매출액으로 분리해보시면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6월부터는 이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순탄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초우량 스타트업 반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안 팔릴 것만 같았던 펠로톤의 값비싼 자전거가 얼마나 팔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자전거나 러닝머신을 팔아 돈을 버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에 달합니다. 매달 돈을 내고 수업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20%입니다.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이지만 2020년 하반기에만 무려 1조 6천만 원어치가 팔렸으니 자전거를 가장 싼 모델인 2,000불로 계산해도 6개월간 무려 70만 대가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현금 보유량은 약 2.1 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2조 3천억 원으로 2019년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크게 확보하여 현금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은 앞으로 펠로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향후 펠로톤의 성장이 기대되는 요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큰 시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펠로톤은 타겟 고객층을 18세에서 70세 미만의 연수입 6천만 원 이상의 가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를 사면 여러 명의 가족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타겟을 개인 한 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펠로톤은 총 75밀리언 패밀리, 즉 7,500만 가정을 펠로톤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펠로톤의 글로벌 정기 구독자 수가 1밀리언, 즉 100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무척 크다고 펠로톤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펠로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경쟁 우위 중 하나는 바로 퍼스트 무버, 즉 시장 선두자로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펠로톤과 같은 피트니스 컨텐츠 사업에서 스타 강사는 무척 중요합니다. 펠로톤은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스타 강사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스타 강사들은 펠로톤에 합류할 것입니다. 게다가 피트니스 스트리밍 사업이 단순히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오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음원 저작권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되는 콘텐츠에서 현재 타인의 음악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그냥 썼다가는 바로 소송을 당합니다. 펠로톤 역시 이 문제를 간과하고 음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몇 년 전 음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현재는 합법적으로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 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일은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시장에서 이미 펠로톤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자산을 가진 선두주자가 있는데 후발주자가 이러한 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펠로톤은 실내 자전거 수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 영역을 다른 분야로도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댄스나 요가, 근력 운동 등으로 수업을 확장했고 러닝머신도 판매하면서 러닝머신을 이용한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펠로톤의 정기 구독자들은 더 많은 수업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들을 수 있어 이제는 요가나 댄스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까지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급망 부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컨텐츠 제작 역량을 모두 확보하여 수직 통합된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보다 수준 높은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을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타이완과 미국의 연구소를 세워 운영 중이고 특히 타이완에 매년 150만 대의 자전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하드웨어를 제작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도 여러 배송 거점을 만들어서 제품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체계도 직접 구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재 매출의 90% 이상을 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무척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이외에는 영국과 독일에만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일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할 경우 큰 폭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올가이 애널리스트들은 펠로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킹 알파 사이트에서 취합한 펠로톤의 미래 예상 매출액을 보시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작년의 2배에 달하는 4.1 빌리언 달러, 무려 4.5조 원입니다. 2030년에는 22.48 빌리언 달러, 약 24.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펠로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팁 랭크에서 집계한 향후 12개월 펠로톤의 예상 목표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목표 주가 평균치는 157.45불로 현재 주가보다 약 62% 높은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190불이고 최저치는 45불입니다. 펠로톤에 대해 좋은 전망들이 많긴 하지만 펠로톤 역시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의 실적은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일회성 성장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실내 자전거 제조업체들도 펠로톤의 성공을 보고 비슷한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미래에는 점차 경쟁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품의 안정성 관련해서도 최근 부모가 펠로톤의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아기가 러닝머신에 가까이 기어왔다가 다치는 사고가 40여 건 일어났습니다. 이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은 아기나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의 경우 문제가 된 펠로톤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펠로톤은 미국 시간으로 내일 5월 6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창업 후 처음 3년간 하루 3번 이상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무려 5,000번의 거절을 당했지만 자신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존 폴리, 그리고 그러한 존 폴리를 믿고 투자를 해주었던 초창기의 투자자들 덕택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슈퍼 강사들의 퀄리티 높은 피트니스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펠로톤 역시 현재 시가총액 30조 원이 넘는 슈퍼스타 스타트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펠로톤이 어떻게 더 성장해 나아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